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희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즘 따라 부쩍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특히나 이 용어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 알기 쉽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지금 약간 수정됐다고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건지, 왜 많은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외치고 있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요약해봤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쉽게 말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가 총 몇 명인지 잘 아시죠? 맞아요. 300명입니다. 다들 곧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투표장을 가면 본인이 사는 지역구 후보 한 명을 뽑고 원하는 정당을 한 곳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의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총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지역구 사람을 뽑는 투표에서는 1등을 한 사람만 의석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에서 1등한 사람만 뽑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서 좀 알려져 있거나 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당선되기가 훨씬 유리한 제도겠죠? 아무튼 그러면 남는 자리가 47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례대표인 거고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원수가 배정되는 것이죠. 어때요? 참 쉽죠? 그런데 기존 제도대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소수정당의 후보자들이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정당의 모 후보의 공약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지역구 투표에서 그 후보가 당선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에 가까운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후보가 뽑힐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내 의견이랑 맞지도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내 의사 반영도 어려워지겠죠. 결국 투표를 하더라도 소수 정당의 인물을 뽑는 사람은 그 표가 아무런 가치를 못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표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과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며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투표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한 명, 비례대표 한 명을 뽑는 거지만 이 비례대표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그 괴리를 줄일 수 있고 아까 말했던 유권자의 사표도 훨씬 줄어든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역구 조정 없이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국민 대다수가 안 그래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하는 마당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결국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워지겠죠? 게다가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거를 그렇게 반길 국회의원이 거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지역 대표성이 약해지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회의원 300명 총원은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바꾸자며 현재 논의 중인 것이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이죠.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47명이었다면 최근에는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이 비율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나라 정당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이걸 거대 양당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비례대표제를 하면 두 당한테 제일 불리하겠죠? 본인들 의석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존 정치의 불통과 높은 불신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찬성한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엔 자유한국당도 합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걸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독재랑 양립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국민의 투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뭐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투표를 통해 정당을 뽑는 것이고 모 정당은 비례대표 순위를 마음대로 뽑지만 거의 모든 정당은 당내의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례대표 순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독재로 본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아무튼 기존 제도대로 하면 유권자의 상당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있는 사람만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은 정치에 참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의 체제대로 가다 보면 지역구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정책 법안 발의보다는 지역구 행사에 계속 얼굴을 비추게 되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법안 발의를 열심히 해도 지역구에서 얼굴 계속 비추면 그 사람이 뽑힐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은 계속 지역구 행사에 다니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려운 주제를 다뤄봤는데 어땠나요?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정당이 계속 늘어날 거고, 자연스럽게 서로 견제도 하면서 최대한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독재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솔직히 저는 그리고 연동형보다 약간 부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재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하...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재가 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